사이다 무비튼. 나와 아내는 20대 초반에 만났고 속도 위반으로 결혼했다. 그때 태어난 딸은 21살이 되었고 자식은 딸아이 하나밖에 없었다. 어느 날 아내가 외출한 후 딸아이가 혼자 울고 있길래 이유를 물어본 나는 충격을 받고 말았다. 엄마랑 내 남친이 바람났어. 처음엔 딸아이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언뜻 이해가 안 됐고 잠시 필름이 정지된 상태로 멍하니 있었다. 뭐, 바람? 나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고 딸아이는 핸드폰 속에 저장된 사진을 보여줬다. 핸드폰 속에는 딸아이 남친인 한진상과 아내가 둘이서 팔짱을 끼고 있는 사진, 길거리에서 거리낌 없이 키스를 하는 사진까지 있었다. 내 친구가 우연히 목격하고 나한테 증거사진 보내준 거야. 어떻게 이런 패륜을... 어리다고 할 수 있는 나이에 딸아이를 출산한 아내는 그 덕분인지 자기 또래들보다 훨씬 젊어 보였다. 그렇다고 딸아이의 남친을 넘보다니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짓을... 너무 더럽고 둘 다 용서가 안 돼. 딸아이는 심한 배신감으로 오열했다. 내 딸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한 두 연놈을 나 역시 절대 용서할 수 없었다. 나는 딸아이를 진정시키며 딸아이의 생각을 듣고 앞으로의 일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아내는 나한테 할 말이 있다며 얘기를 하자고 했다. 그리고 갑자기 우리 이혼하자. 이혼? 다른 이유는 없어. 좋아하는 남자가 생긴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린 성격차가 심한 것 같아. 그래, 그러지 뭐. 아내는 내가 그렇게 싱겁게 동의를 할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었는지 잠시 이겼는데 진 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내 얼굴이 밝아져서는 합의 이혼이니까 재산 분여 위자료 그런 문제는 확실하게 하려고 해. 라면서 나한테 돈을 요구했다. 알았으니까 일단 여기에 사인부터 해. 나는 이미 준비해두었던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그러자 놀란 아내의 표정이란 내가 이런 준비를 했을 거라곤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고 뒤통수 맞은 얼굴을 하는 건 당연했다. 내가 이혼하고 싶다며 그럼 얼른 사인해 라고 재촉하자 다시 눈꼬리를 올리면서 사인을 했다. 나는 아내가 서류에 빠뜨린 항목은 없는지 꼼꼼히 체크한 후 위자료 4천만 원 청구서, 재산 분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합의서와 증거물인 불륜 사진을 동시에 내밀었다. 그러자 아내는 제대로 말인못이 됐다. 이게 다 뭐야? 서류와 사진들을 번갈아 보던 아내는 이미 멘붕 상태로 보였다. 헐은 무슨 헐. 너랑 진상인지 뭔지가 바람 피우는 증거랑 그에 따른 위자료 청구서, 재산 분야 포기 합의서지 뭐긴 뭐야. 연하는 친권 다툼 필요 없고. 당신이 이걸 어떻게...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연하도 알고 있어. 나한테 당신하고 진상이 일을 알려준 게 바로 연하야. 그 말을 들은 아내는 얼굴빛이 변했다. 하지만 이미 사인도 도장도 다 찍은 후였고 서류는 내가 가지고 있었다. 연하는 당신이 이제 엄마로 안 보인대. 그저 역겨울 뿐이라고. 나도 완전 격하게 동감이야. 아내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사태 파악이 안 되는 듯 계속 이게 뭐야? 라고만 되풀이했다. 아내의 자체 계획은 나하고 이혼하고 재산 분여로 재산의 절반을 차지한 후 무슨 명분인진 모르겠지만 위자료까지 챙길 계산이었다. 하지만 나뿐만 아니라 연하까지 불륜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자 재산 분여는 날아가고 오히려 위자료로 4천만 원을 청구받게 될 판이란 걸 이해했다. 그리고 멘붕. 잠시만. 아무래도 이혼은 좀 아닌 것 같아. 이건 뭔 소리야? 무슨 이혼을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이미 왕진자는 사인도 하고 도장도 찍었어. 시간은 돌이킬 수 없다는 거 몰라? 시간은 오직 직진이야. 이 서류는 곧장 접수될 거고 다음은 변호사가 당신한테 위자료를 청구하게 될 거야. 너하고 그놈한테. 이혼 안 한다니까? 그딴 정의가 무슨 효력이 있어? 아내는 이성을 잃고 길길이 날뛰었고 도저히 통제가 안 됐다. 할 수 없이 장인 장모님께 간단히 상황을 설명하고 데리러 와달라고 부탁했다. 우리 집과 처갓집은 차로 10분 거리인데 얼마나 서둘러 왔는지 두 분은 숨도 제대로 고르지 못한 채로 집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나는 100마디 말보다는 한 장의 사진이란 생각에 흥신소에 부탁해서 확보한 생생한 불륜 증거들을 장인 장모님께 보여드렸다.
이게 진자가 불륜을 했다는 증거들입니다. 이 사진이 대체 대단하죠? 자기 딸 또래 남자랑 불륜 관계라니. 더 기가 막힌 건 이 남자가 연하 남친이란 사실입니다. 뭐야? 진자가 연하 남친을 꼬셨다 이겁니다. 이게 사실이야? 진상이가 연하는 너무 철벽이라서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면서 나한테 하소연을 하니까 젊은 애가 욕구불만이 쌓이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를 풀어준 것뿐이야.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장인은 아내의 머리를 있는 힘껏 내리쳤다. 네가 지금 얼마나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는지 알기나 해? 불륜도 모자라서 지 딸 남친을 건드려? 대체 넌 상식하고 양심을 어디다 팔아먹은 거냐? 두 분 말씀이 다 맞습니다. 사실 저는 진자가 바람 피운다는 걸 안 건 꽤 됐어요. 연하가 울면서 저한테 말하더군요. 전 그때 아내가 바람이 났다는 사실보다 딸아이가 깊은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이 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내 얘기를 들은 장인 장모님은 100% 공감하시는 모습이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불륜은 처음엔 아내가 먼저 유혹했고 한번 육체관계를 맺고 나니 두 사람은 서로의 몸에 계속 끌리면서 멈추지 못했던 거였다. 두 사람은 딸아이 눈을 피해 계속 관계를 이어갔고 그러는 사이 아내의 욕심은 점점 커졌다. 그래서 결국 대놓고 딸아이 남친을 만나기 위해서 이혼을 결심한 것이었다. 하지만 위자료 청구며 재산분여 포기를 요구받게 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면 이혼하지 않겠다고 태도를 바꾸고 뻔뻔하게 굴었다. 인간 말종, 철면피. 이게 왜 내 탓이야? 연하가 자기 남친을 욕구불만으로 만들지 않았으면 내가 왜 온몸으로 나섰겠어? 이것도 따지고 보면 모성애야. 라면서 헛소리를 냈다. 아내의 정신 나간 소리에 장인은 점점 혈압이 올라서 호통소리가 커졌고 너 지금 제정신 아니야? 네가 얼마나 미친 소리를 하는지 알아? 제발 정신 차려! 자기 딸한테 어디 엄마가 할 짓이 없어서 부끄러움을 모르면 사람이 아니다! 라면서 아내를 때리기 시작했지만 나는 말릴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결국 장인 장모님은 내가 원하는 조건을 모두 들어주겠다고 하고는 이혼 서류도 즉시 제출해도 좋다고 하셨다. 왜 아빠가 결정하고 난리야? 난 절대 이혼 안 한다니까? 라면서 깽판을 치는 아내를 끌고 나갔다. 그 후 나는 딸아이의 남친을 처벌하기 위해서 그 녀석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 내용 증명을 보냈다. 멍청한 녀석은 아내가 남편하고 연하한테 절대 안 들키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한 말을 그대로 믿었던 모양이다. 변호사를 통해 위자료로 몇 천만 원을 청구하자 멘붕이 와서는 변호사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난리를 쳤다고 한다. 나야 그 자식의 멘붕이 오든 말든 위자료 낼 처지가 되든 말든 알 바 없다. 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딸아이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인간들을 용서할 생각은 없었다. 다만 그런 허접한 녀석을 딸아이가 좋아했다는 게 철벽이라고는 했지만 아내처럼 자신을 싸구려로 만드는 여자보다는 그 편이 100배 1000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 내 딸에게 상처를 입힌 죗값은 반드시 치르게 하리라 라고 다짐했다. 불륜남 한진상의 일은 사내에 소문이 쫙 퍼졌고 그러자 순식간에 모든 여사원들의 비난의 표적이 됐다. 남자 사원들도 자기 여친 엄마랑 미친 거 아니야? 완전 개준상. 기피 대상 1호로 삼았고 당연히 업무 진행에도 지장이 생겼다. 결국 부서 이동을 명령받고 창고 관리직으로 좌천을 받았다고 한다. 딸아이 말을 들어보니 한번 창고지기로 밀려나면 다시는 출세할 기회가 없다고 봐야 하고 자진 퇴사를 하기 전에 거쳐가는 유배지 같은 곳이라고 했다. 꼴 좋다 참. 이혼 후 왕진자는 나에게 지불할 위자료를 갚기 위해서 친척이 경영하는 농장에 강제로 보내졌는데 위자료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절대 못 돌아올 거라고 들었다. 농장에는 전 장모도 함께 있기 때문에 도망칠 틈도 없고 새벽 4시부터 작업이 시작되고 해가 지면 창고에서 다시 저녁까지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일은 해도 해도 끝이 없지만 월급은 얼마 안 되다 보니 전 장인, 장모가 대신 지불해준 위자료를 갚기 위해서는 앞으로 몇 년을 더 일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자외선에 얼굴 타는 거, 벌레를 싫어하는 왕진자가 농장에서 일한다는 건 상당히 벌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벌을 내렸다고 해도 딸아이의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을까봐
걱정이 태산이었다. 1년 후 딸아이는 자신의 상처를 따뜻하게 감싸줄 수 있는 좋은 남자를 만났고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웃음을 되찾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자기 딸 남친과 바람이 난 엄마, 아내가 있을 수 있다는 게 여전히 믿어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딸아이가 웃음을 되찾았다는 사실에 그저 감사할 뿐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